저 이름은 변주은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와 같이 1960년부터 1972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셉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의 후배로 갔었습니다. 우리 먼저 간 분들이 100여 명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남동땅, 총인구 360만, 대한민국 제1의 국제무역항이자 태평양 연안의 주요 국제도시 부산.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부산진 언덕길을 오르는 푸른 눈의 특별한 방문자. 그는 왜 부산에 온 것일까? 창사 14주년 특집 HD 다큐 스페셜 한국 호주 선교 120주년 기념 특집. 부르심을 받은 자들 126명의 은혜의 증인들을 만나다. 지난 9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열린 서울 소망교회. 복음 전달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 세 번째 날,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균형 전략을 지켜야 되겠다고. 호주 선교회의 한국 선교 120주년 기념대회. 한우 선교 120주년과 한국 호주 교회의 미래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총회에서 호주 선교사들을 위한 감사 잔치가 열린 것이다. 선교 재정과 인력의 대부분을 한국, 특히 호주 선교사의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자 먼 이국 땅을 찾았던 126명의 호주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짧은 영상에 담겼다. 거창, 현재 충무인 통영에 선교 지부를 설립하고 지금의 부산진교회 120년 전 부산 땅을 밟음으로 시작된 호주 선교. 그가 3주간의 도보 여행으로 그 이야기는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초대 호주 선교사 조셉 헨리 데이비스. 코필드 그래머 스쿨이라는 초등학교를 세울 만큼 유능했던 데이비스. 그의 한국 선교는 한 통의 편지로부터 시작된다. 부산 인근 지역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며 선교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힘차게 일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 선교사의 간절한 편지는 조셉 헨리 데이비스에게 사명으로 다가왔고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명문 사립학교 코필드 그래머 스쿨. 멜버른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조셉 헨리 데이비스는 25의 젊은 나이에 코필드 그래머 스쿨을 설립한다. 이 젊고 유망한 교육자는 성경적 원리에 충실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키우는 교육 선교의 뜻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 자신이 첫 결실이 되었다. 올해로 개교 129주년을 맞는 코필드 그래머 스쿨. 조셉 헨리 데이비스의 건화 기념을 이어가며 그가 한국 선교 당시 사용했던 여권, 여행 비자를 발굴해 초대 교장의 선교의 비전과 영적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도 선명히 남아있는 데이비스 선교사의 한문 이름 덕배 씨. Joseph Henry Davies is a man to be greatly admired.
He then, of course, went to Korea to establish the Australian mission there, and he died all too young. Since its foundation in 1881, Caulfield Grammar School has grown to be one of the largest, most influential schools in Australia. Absolute determination that the programs we have in place will prepare our students for what they will need in the future. In this, we continue to honour the legacy of Joseph Henry Davies. 경제적 안정, 명예로운 삶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일. 그러나 그의 눈은 세상의 명예에 만족할 수 없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국으로의 부르심을 확신한 데이비스는 하루라도 빨리 선교지로 떠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가 소속되어 있던 호주 성공회는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권한이 없었다. 이때 투락교회 이윙 목사의 도움으로 조셉 헨리 데이비스는 빅토리아 장로교 한국 선교사로 안수를 받는다. 빅토리아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이자 장로교회의 모체 스코츠교회. 여전히 고풍스런 교회당 모습을 간직한 이곳에서 조셉 헨리 데이비스와 여동생 메리 데이비스는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1889년 8월 21일 호주 빅토리아 선교부는 데이비스 남매를 첫 번째 한국 선교사로 파송한다. 멜버른을 출발. 열차를 타고 시드니항에 도착한 이들은 8월 28일 증기선 친안호를 타고 다윈항에 도착한다. 9월 12일 홍콩을 향해 출항하여 열흘 뒤 도착. 비가 오는 가운데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10월 2일 부산항에 도착한다. 그리고 10월 4일 제물포항에서 40여일간의 항해를 마친다. 이분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남이 닦아놓지 않은 털을 닦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선교 원리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산 지역에 가장 선교사가 적은 부산 지역까지 본인이 전도 여행을 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제 호조를 발급받아 가지고요 3주간의 고된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미치지 못한 곳을 곧 사명의 땅으로 여긴 데이비스. 그러나 부산으로 향하던 중 천연두 폐렴에 걸려 33세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한국 땅을 밟은 지 183일 만의 일이다. 그 분의 사망이 호주 교회에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영감을 주었고 자극을 주어서 그 이뜻해 또 5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한 호주 선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캐나다와 미국, 호주 선교부는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지역을 나누었다. 호주 선교부는 데이비스 목사의 순교지 부산 경남 지역을 그들의 선교지로 삼았다. 경상남도 최대의 항구 도시, 온화한 기후, 한국과 일본, 나아가 세계와 이어지는 관문인 부산. 초기 호주 선교사들은 부산에서 커다란 비전을 보았다. 1891년 부산에 도착한 5명의 선교사들은 부산 초량과 부산진의 거처를 정하고 선교를 시작한다. 제임스 맥케이, 사라 맥케이, 메리 포세트, 짐 페리, 벨레 맨지스.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인과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었다. I think the Australian mission showed how important it was to learn about language and culture and in a sense weave the gospel into local society. So that's the first thing I would say, having to become
mindful of language and culture. It was also seeking to notice what's going on in the streets around people, noticing what's happening in society, drawing alongside people who were in vulnerable positions on the edges of society. And I think that's a very profound Christian concern. And I would hope that that's a kind of legacy that could be treasured and cherished in the future. 말을 타고 산을 넘어 서툰 우리네 언어로 그들은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작지만 단단한 밀알이 되어 결실을 맺었다. 할머니가 호주 선교사와 관계된다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어머니도 역시 호주 선교사들이 하는 그 학교, 성경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거창 지역에 그 순회 선교사로 다니셨습니다. 한국인 몇몇이 모여 예배를 드리던 처소에서 영남 지역 최초의 교회 부산진 교회가 시작됐다. 부산진 교회의 초대 당회장 겔슨 엥겔. 1900년 부산진 교회에 부임한 엥겔 목사는 각 지역을 순회 전도하며 지교회들을 세우고 이후 40여 년간 선교와 신학교육에 헌신한다. 부산 좌천동. 높은 종탑이 한눈에 보이는 붉은 건물. 120년 전 부산 지역 선교의 중심 역할을 했던 부산진 교회. 부산 지역의 모 교회로서의 역할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당해 오고 있다. 호주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 1대, 2, 3대, 4대 보면은 호주 선교사님들이 담임 목사, 당회장 했어요. 그때 우리 처음 당회장 하셨던 이제 왕길지 엥겔스라고 요 앞에 기념관도 선교 기념관도 있는데, 그분은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사실은. 근데 부산 경남 지역이 특별히 이제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거의 했는데, 목숨 걸고 여기 와서 몇 달간 걸려가 와서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부산 동네 지역 교회의 모교회가 된 수안교회. 1905년 10명의 첫 성도들과 엥겔 선교사에 의해 동네읍교회로 시작된 수안교회는 지금까지 동네 지역 여러 교회들을 성장시키는 중심적 역할을 맡아왔다. 세계 선교회에서 함께 일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데이비스를 한국에 파송했던 호주 투락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은 수안교회. 그때에 왕길치 목사님의 아들 프랭크 엥겔이라는 목사님이 오셨고, 오시면서 아버지, 어머니 일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행사 도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친필로 쓴 그 일기를 우리 수안교회에 남기게 되었고,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지면서 이 두락교회를 우리가 찾게 되었고, 두락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엥겔 목사와 함께 부산 지역 선교를 담당했던 제임스 노블 맥켄지 매견시 목사. 나 환자들의 성자로 불리는 그는 나 환자 치료와 구원을 위해 30년간을 헌신했다. 환자 자신과 가족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천형, 나병. 맥켄지는 나 환자 치료시설 상해원을 운영하며 나 환자들의 치료와 약물 개발에 힘썼다. 당시 나 환자들의 사망률은 2%까지 떨어졌고, 나 환자들의 가족을 위한 시설과 상해원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 6개월 이상 지난 환자가 어느 날 그 맥켄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왜 그럽니까? 저는 이제 이곳에 나가서 수많은 나 환자를 만나는 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저는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제가 나가야
또 빈자리가 생기고 새로운 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병의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얼마 후에 이 소식을 들은 다른 환자들이 또 똑같이 자기들도 내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어느 정도 치료가 받으면 밖으로 나가고 또 새로운 환자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 상해원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부산 감만동 상해원 시절 맥킨지 목사에게 치료를 받았던 한센병 환자를 만날 수 있었다. 나 환자 소록도 강제 이주 후 감천, 기장, 용호동을 거쳐 덕촌마을에 살고 있는 90살의 김성근 장로. 거동은 불편한 몸이지만 호주 선교사들에게 감사하는 옛 기억만은 또렷이 들려주었다. 이름이 명경이신데 그래 아버지하고 둘이서 한 번 더 가보자고 그래 둘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진찰을 하니까 천용이 문동병이 많습니다 이라네. 그런 병이 들면 뭐 물에 빠져 죽든지 유랑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집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참 감사했어요. 리븐, 브라운, 맨지스, 켈리. 초기 여성 호주 선교사들은 당시 차별받고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여성들의 인권 향상과 실질적 구제를 위해 여성 교육기관을 세운다. 호주 선교부의 첫 교육기관이자 최초의 근대 여성교육기관의 효시 일신여학교. 매일매일 새롭다는 뜻의 일신. 부산 좌천동에는 1905년 세워진 일신여학교 건물이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일신여학교의 역사는 동네 여자 고등학교로 이어졌고 지금까지 그 건학 이념을 이어가고 있다. 인구 34만여 명, 6개의 대학, 종합병원만 4개인 교육과 의료도시 진주. 호주 선교부는 진주를 의료 선교의 중심지로 택했다. 과거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이자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놓았던 보수적인 마을 진주. 진주 지역 선교의 중심은 커를 선교사 부부였다. 이들의 헌신을 씨앗으로 진주교회, 배돈병원, 시원여학교, 그리고 광림학교 등이 세워졌다. 하지만 지금은 터만 남아있을 뿐 그 기억은 진주교회만이 갖고 있다. 신축한 진주교회를 제외하곤 흔적이 전무한 호주 선교부의 진주 선교. 모습은 사라졌지만 선교사들의 헌신과 전도의 결실은 남아있었다. 호주 선교사들의 진주 지역 선교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지호 장로. 예, 저기 우리 교회당 보이죠? 교회당 그 사이에 길이 있잖아요. 그 길에서 저 교회당 앞에 또 넓은 길이 있고 요 안쪽 부분이 그 배돈병원 부지였어요. 진주 지역 최초의 근대식 종합병원이었던 배돈병원. 4개 의과, 41개 병동, 40여 명의 의료진이 연평균 7,000명의 환자를 감당했다고 한다. 그때 이제 병원에 오니까 그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 선교사로 오신 아마 서양 그 호주 분들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 서양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고 그 수술을 하고 힘을 가지에 힘을 이만한 걸 넣었다가 2, 3일 만에 빼내고 다시 갈고 아주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수술을 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흉터는 있지만은 아주 완쾌되어서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 시대의 기술로서는 최고 아니겠어요? 예. 우리나라 같으면 그저 고약 하나 붙이고 아파서 뭐 괴로움을 당해도 뭐 어떤 방법이 없었을 거 아닌가 그렇 싶어요. 그때 그 의사분들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호주 선교사들은 환자들을 위해 매일 예배를 드리며 주민들을 전도했다. 또한 차별받던 여성들을 간호사로 등용, 여성인권 향상과 구제를 실현한 배돈병원.
대돈병원 원장을 역임한 찰스 맥클라렌 의사는 국내 최초 신경정신과를 신설, 세브란스 병원에 정신병동을 설립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당시 진주와 평양의 창굴에 있던 기생, 한국인의 정신을 좀먹던 공창의 폐지운동은 다음 세대 선교사에게도 이어졌다. And then when we moved to Seoul for our last 2 years in Korea, I was able to help a little bit with the House of Grace, which was a program to help girls who had come from the country and had been caught up in prostitution, and we helped to rescue some of those girls and teach them skills such as hairdressing and sewing so that they could earn a living. And they were the House of Grace, the House of Hope and the House of Faith. The House of Grace were for Korean prostitute girls, but the House of Faith was for the American GIs girls. And then we had a House of Hope, and they were for little girls who arrived at the Seoul station, and some had run away from home, some were sent to Seoul, some didn't know what was going to happen to them. They just came to Seoul to find a job, and that was called the House of Hope because there was always hope. It was just a marvellous experience to see them. One girl said to me, I like myself so much better now than what I did. I like myself. And their whole lives changed. Many of them became Christians.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선교, 그들의 삶에 복음을 전해주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실천적 선교. 호주 선교사들의 이러한 노고는 훗날 백정해방운동, 신분제 폐지의 시초가 되었고, 오늘날 진주는 교육과 의료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인구 4만의 작은 마을 거창. 거창 지역 호주 선교부의 흔적은 아는 이가 많지 않다. 우연히 옛 선교부지에 학교를 세운 이곳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소개로 과거 거창 지역 호주 선교사들의 흔적들을 만날 수 있었다. 예, 여기 사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우리 셰필초등학교 초창기 사진인데, 우리 교문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 있던 이게 호주 선교사님들이 사용하던 건물이고, 이 거창고등학교 건물입니다. 지금은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옛 선교사들의 흔적. 선교사들은 고아원, 유치원을 세우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 거창 선교부를 개척했던 맥크레이 목사 부부. 맥크레이의 주 무대는 마을 장터였다. 장날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그는 진주, 거창, 마산 등지에서 30년간 사역했다. 크고 작은 15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통영. 해양성 기후로 인한 각종 질병과 전염병, 피부병이 창굴해 있던 가장 어려운 선교지였다. (1913년) 통영에 선교지부를 설치한 호주 선교부는 작은 배를 타고 다니며 섬 구석구석 복음을 전했다. 의료 혜택이 전무한 섬지방 사람들에게 테일러 선교사 부부는 통영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서 의료 봉사에 힘썼고, 왓슨 부부와 커 선교사는 통영 지역에 유치원과 야간 학교를 세우고 실천적 선교에 힘썼다.
수산업 도시라는 특성으로 인해 여전히 무속 신앙이 강하고 복음화율이 낮은 도시로 꼽히는 통영.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호주 선교사들의 통영 지역 선교는 충무교회와 역사를 함께한다. 통영 지역의 첫 교회, 통영 지역 교회들의 모체가 된 충무교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통영 지역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옛 호주 선교사들의 기념비를 세워 초기 선교사들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이 지역에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경상남도 동남단 항구도시 마산. 1901년 세워진 과거 마산포 교회. 지금의 문창교회에서 전도대회가 한창이다. 문창교회는 마산 지역 복음의 기초를 놓은 모교회이다. 마산 지역 선교의 주역은 앤드류 아담슨. 1901년 가정집을 예배 처소로 삼아 시작된 마산포 교회는 한국 최초의 돌집 예배당을 지으며 문창교회로 불렸다. 이후 주기철 목사 등이 당회장을 역임하며 마산 지역 복음화의 중심 역할을 했다. 1906년도에 교회 안에서 독서숙을 만들어서 새교육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수년 후에 창신 초등과로 인가를 내고 그 다음에 한 3년 후에 고등과 인가를 내어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지역 신교육의 효시 창신학교는 교육과 문화, 계몽운동의 선봉이 되었고 애국운동의 거점이 되었다. 신사참배 반대로 강제 폐교당했던 창신학교. 그러나 해방 후 다시 복원되어 오늘의 창신중고등학교로 발전했으며 기독교 정신위에 더해진 성실과 봉사의 건화기념은 1991년 개교한 창신대학으로 이어진다.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고자 기독학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창신대학. 창신대학 교정에는 호주 선교사 7인의 기념비가 있었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복음 선교를 위해서 젊음을, 생명을 바친 분들의 비석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보존해야 되겠다 해서 고묘지에 천여평 부지에 새로운 큰 기념비를 세우고 본인들의 공적을 영어로 다 돌에다 새겨할 때 앞으로 많은 성도들, 청년 학생들이 순례하면서 찾아와서 또 순교 정신도 배우고 또 우리 기독교의 사랑과 희생 정신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도장으로 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것을 옮겨놨습니다. (80만) 평의 자연공원 속에 꾸며진 호주 선교사 8인의 기념비.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와 강병도 총장의 헌신으로 세워진 이곳 묘지는 죽음을 각오하고 먼 이국 땅을 찾은 호주 선교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순교 정신을 기리는 신앙의 교육장이 될 것이다.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1942년 일제에 대한 신사참배 거부로 본국으로 모두 돌아간 호주 선교사들.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국 전쟁을 겪으며 한국 개신교 역사이기도 한 호주 선교부의 역사는 대부분 손실되고 말았다. 급격한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한 혼란의 시기. 빈약한 경제적 지원과 후원에도 불구하고 먼 이국 땅을 섬겨온 호주 선교사들. 2009년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섬긴 호주 선교사들의 120년의 헌신을 감사하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에서 열렸다.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의 한국 선교 120년. 빅토리아 장로교회는 한국의 경남 지역을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라는 사명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끌었고 나아가 호주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을 찾은 은혜의 증인들을 찾아 호주 멜버른으로 향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태긴입니다. 유혜진입니다. 들어오십시오. 호주 멜버른에서 만난 리차드 우튼 부부. 우태긴 목사는 한국의 민주화 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노동자들을 위해 헌신했다. In Seoul. With the Australian mission, but also then towards the end we built the Christian building in Chongnaorga, and that became a symbol of resistance against the corruption of governments for mostly the Presbyterians. 배관 기술자, 난방, 용접, 에어컨디션 설비의 전문가였던 리처드 우튼. 그는 산업 노동자들과 직접 함께 일하며 복음을 전했다. 또 노동자들, 정치적 양심수들과 만나고 그들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일했다. These are two scrolls that Kim Dae-jung gave to me when I was visiting him when he was in exile in Washington, and I used to visit him there several times when he was preparing to come back to Korea, and they are.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화의 뜻을 함께했던 리처드 우튼. 그들은 서로에게 친구 이상의 존재였다. Then we had to, when Kim Dae-jung was condemned to death under the Chon De-hwan regime, we had to organise a committee round the world to try and save his life, achieve something in politics in Korea. I think he partly did because he loved Korea, but also I think he wanted to work at trying to have the country reunified, and wanted to see the country as one when he and he all were there elected as president of Korea, and it was just very nice to realise that. I, of course, had been to Nelson Mandela's inauguration as well, and so for me, of course, two very great times in my life. 급변하는 7, 80년대 한국 사회. 호주 선교사들은 한국의 근대화에도 꾸준한 영향을 끼쳤으며 소외받는 노동자들은 물론 농촌 개혁에도 힘을 쏟았다. 오히려 개량종
돼지나 양을 먹이면 빨리 자라나거든요. 같은 그 사료를 먹으면서도. 그래서 그 개량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갔습니다. 한국에. 가져갔는데 그게 잘 됐습니다. 우리가 뭐 분배해서 말이죠. 교배시켜서 그 토종과 교배시켜서 그 성장률이 상당히 빨랐고 먹는 사료도 적었고 뭐 잘 됐습니다. 오히려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호주 선교사들. 그러나 이들의 헌신은 지난 120년 동안 잊혀져 있었다. 미국의 각 선교회에 대한 뭐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그 역사를 잘 기록했고 또 한국 교회가 그 미국 각 선교회의 역사를 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호주 선교회의 역사를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선교사가 한 사역을 제가 간단하게 우선 써야 되겠다고 생각 들어서 1889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에 파견된 호주 선교사 각 사람의 전기를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 역사이고 호주 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역사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 것입니다. 호주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는 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되었다. 한국 이민자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발전시킨 것이다. 어렸지요. 가족도 집도 친구도 교회도 뒤에 남겨도 알려지지 않은 위대한 한국을 품었던 호주 교회. 이제 한국의 이민 교회들이 호주 교회를 품고 있다. I think it is tremendously important. It's not only important for the Koreans, but your influence in the Australian church is very good. Australia is said to be the most secular country in the world, and people don't regard the church very highly. And to see the Korean churches so vigorous, so strong, growing, is an encouragement to all of our churches. So we think that the Korean church has made a tremendous contribution to the uniting church here in Australia. In Melbourne, in Sydney, in Brisbane, in Hobart. I haven't been to Adelaide or Perth, but I have been to them in the others. And so, yeah, the Korean church has really helped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a lot. 호주 선교사의 도움으로 세워진 멜번 한인교회. 지금 이 교회는 호주 연합교단과 함께 북한의 고아원을 세우고 간호사 훈련 사역을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Really important for our church not only to see the growth of the Korean church and the ways in which the Christian church in Korea is serving the people of Korea, but also there's been wonderful strength coming back into our church from the partnership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church. For example, the orphanage in North Korea, I understand that it's quite difficult for churches from South Korea to gain access to the north, whereas it's not so difficult for the Australian church to gain access. So if we can get in there, maybe PCK can support the projects like the orphanage and like some of the others. 한비 교회에서 열린 감사잔치. 좀처럼 만나기 힘든 호주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 이름 명찰을 달고 그간의 안부를 묻는 이들. They are very friendly people. Yes, yes. 지난 역사를 들여다보는 그들의 머리와 얼굴에서 세월이 묻어난다. 빛바랜 사진만큼이나 이들의 모습도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어떤 분들 몇 년간 못 뵀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모이니까 한국 교인들과 함께 형제 자매들 너무너무 좋아요. 한 적이 없는데 너무나 감사를 표명하셔서 너무도 황송합니다. I think that if it had been left to the Australians, we wouldn't have organised this, but as the Koreans organised it for us, we've been very blessed to all be together here. 감사의 마음을 담은 풍성한 만찬을 나누는 시간. 오랜만에 보는 한국 음식이 반가워서일까? 그릇마다 음식이 풍성하다. 누구 하나 젓가락을 든 모습이 어색하지 않다. 식사를 마친 후엔 오랜만에 교제 시간을 가졌다. To hear the stories told, to see the delight. I would like to be able to express appreciation of thanks. 부르심을 받아 한국을 품고 각자의 방식으로 헌신한 호주 선교사들. 바켓을 놓고 방 안에서 그런 방에서 자랐고 그때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백발이 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호주 교회와 한국 교회의 역사이다. 시기의 마지막은 마음을 담은 큰절로 마무리했다. 그동안 호주의 한국 선교의 그 아름다움과 그 감동의 역사가 많이 잊혀져 있었고 일부화됐었습니다. 그리고 교단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전국 교회 차원에서 그리고 호주와 한국 교회 전체로 확장되면서 이젠 한국과 호주 교회가 대양주 전체를 품으면서 발전적인 미래를 세워가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을 새기면서 120주년을 준비하게 된 것이고 그 준비된 것은 모든 것이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큰 참 감동과 그런 긍지를 갖게 됩니다. 어번연합교회에서 열린 한호 선교 120주년 기념대회.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부르시고 호주 선교사들의 지난 노고와 헌신을 감사하며 공로패를 전달했다. 한국에 들어선 지 벌써 40년 지났으니까 요새는 한국말로 말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We didn't give up anything. 비록 한국말은 잊어버렸지만 아직도 가슴속 깊이 한국을 간직하고 있는 호주 선교사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들. 꽃 한 다발로 지난 120년간 행했던 호주 선교사들의 헌신을 어찌 다 보답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호주 선교사들은 한결같이 한국을 섬기며 오히려 더 큰 감사를 배웠다고 말한다. 우리를 형제자매 또 어떻게 보면 또 자녀로 받아주시고 어떤 때는 뭐 하느님이 보내신 천사로 받아주신 것 같아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호주에서 태어나고 또 호주에서
자라나고 여기서도 교육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사실 아직까지도 더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 고향인 것 같고. That's been a very happy end for my life, and I've certainly enjoyed working at the Korean Church, and they've been most loving to Betty and I in that time. And I was being undecided. Should I go, should I not go? So I thought, well, I will decide. If I say no, I'll always be concerned, should I have? So I'll say yes, and then we wait and see. So I agreed, and then everything followed from there. 한국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공헌 헌신한 126명의 은혜의 증인들. 그들의 한국 선교 시작과 끝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